역사 50년 만에 최초로 직원들이 산별 노조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포스코의 노사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주시가 대표적 사적지인 월지의 녹조 제거 업체를 올해 변경했는데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관계를 정부가 조속히 규명해야 된다며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역사 50년 만에 최초로 직원들이 산별 노조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포스코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과 함께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포스코에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산별 노조가 설립됩니다. 포스코 일부 직원들은 노조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상태로 앞으로 총회 등을 거쳐 국내 최대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한 경영 문제로 줄곧 노조 필요성을 느껴오다 최근 삼성에 잇따라 노조가 설립되면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노동 정책이라든지 그런 근로자의 평등권 이런 거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또 삼성 노조나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노조는 설립 선언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된 민족기업 포스코가 경영진의 정경유착과 잘못된 투자로 추락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진상조사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비리의 실체를 규명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영권 승계 시스템을 노조와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 노조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인 포스코 노동조합과 새로운 산별 노조로 두 노조 체제가 양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새로운 노조 설립으로 내부 감시가 활발해지면 포스코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업재해와 정치권의 외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기업으로서 포스코가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하고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봐서 새 노조는 이번 주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입 조합원 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의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의장배 골프대회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17일 포항의 한 골프장에서 의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달 31일 도의원들에게 행사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북도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한가로이 골프나 치는 건 책임감 없는 행동이라며 의장단의 골프대회 취소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는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지 올 초에 발조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부산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공기관과 궁합이 잘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리스트 작게 가지고 우리 위계성도 제가 이거는 반드시 데려와야지 하는 리스트를 다 빼가지고 제거는 대전시장은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주셔서 공공기관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재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아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경영위하고 국토부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현 정부 내에서는 없고 추가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현재 내려가 있는 그 기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역 산업하고 연계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지방 이전 대상 122개 기관 중 이전을 추진해야 할 기관을 골라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성장 엔진 부족으로 고통받는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학교로 제한된 경상북도 학교 무상급식 범위가 내년엔 동지역까지 중학교 전체로 확대됩니다. 또 내후년은 고등학교 1학년, 2021년은 2학년, 2022년에는 고교 전체로 순차 확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무상급식 로드맵을 확정짓고 최근 경상북도와 예산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경북도당은 강원 전북에선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며 고교 무상급식 시기를 더 앞당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주의 대표적 사적인 월지에는 해마다 경관을 해칠 정도의 녹조가 발생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녹조가 발생했는데 웬일인지 경주시가 지난해 녹조 제거에 성과를 낸 업체를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150여만 명이 찾는 경주 대표 관광지 동궁과 월지. 해마다 녹조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해도 폭염과 심한 가뭄으로 6월부터 녹조 라떼가 나타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일본 기술을 도입한 업체는 50일 만에 녹조를 잡고 경주시도 수소 이온 농도와 투명도 등 개선된 수질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업체는 올해는 계약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답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쯤에 가능한 빨리 이거를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청에 문의를 했더니 업체가 이미 정해졌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미국 기술을 도입한 새 업체가 지난 4월부터 녹조 제거에 나섰으나 녹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업체 선정은 올 6월에 퇴직한 간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그 과장님이 다 해갖고 올 6월 말에 과연 나가셨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이 선정을 다 해주셨습니다. 또 계약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 업체는 1, 2차에 걸쳐 모두 4천여만 원을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경주시는 월지 녹조는 수질 불량과 사인 퇴적물 등 구조적인 문제가 큰 만큼 해마다 업체를 바꾸어 수질 개선 효과를 비교해보자는 취지에서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또 요약을 테스트해보고 또 우리가 성분 검사 내지는 녹조의 발생량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좋은 특허 약품을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낸 업체를 검증 안 된 업체로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물 흐름이 더딘 곡선이 많은 구조인데다 불투명한 행정까지 더해지면서 대표적 사적지의 녹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 백지화에 반발해 울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진 지역 187개 단체로 구성된 울진 범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규탄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울진 범대위는 읍면별로 주민들이 매일 청와대 인근 집회를 이어가고 13일 국회 방문과 14일 광화문 거리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상관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도중에 국가배상 책임이 낮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된 대책위는 정부가 예산 25억 원으로 연구단을 구성하고 조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지열발전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이 낮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 조사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을 잊을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정확한 연구 조사를 하라고 하는 촉구가 되는 것이고 포항 땅에 있어진 유무용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뜻을 천명하는.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한 뒤 미소 지진이 발생했고 주입정과 진원지가 600m로 거의 일치한 것으로 볼 때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지열발전소 건설 이전에는 포항에 규모 2.0 이상 지진이 없었고 횡으로 발생한 경주 지진과는 달리 포항 지진이 종으로 발생한 것도 지열발전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을 위해서 뚫은 관정 끝에서 딱 지진이 났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그러니 그게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발 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한다면 책임자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으로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존재를 몰랐던 숨은 단층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과 경주 지진의 여파라는 학계의 주장도 있어 어떤 결론이 나든지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회의를 열어 포항 해군 육전단 활주로에서 발생했던 마리논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 5명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정일 대령 등 5명은 지난 7월 17일 시험 비행을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한 마리논 2호기가 10m 상공에서 추락하면서 순직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45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달 업황 전망지수도 46으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상승, 자금 부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은 뜨거운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동안은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선선하겠습니다. 낮이 되면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27도에서 28도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7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오후가 되면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3도, 낮이 되면 울릉도 26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후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화랑마을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오늘 화랑마을에서 교육과 청소년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랑마을은 프로그램 강사와 보조 인력을 동국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 동국대는 현장 실습 장소와 회의 공간으로 화랑마을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보문단지 일원단지에서 추진 중인 경북형 에너지 자립 기반 단지 실증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에너지 분야 공유가치 창출 서비스 디자인 선행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경북도는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보급과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 4개 부문 8개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에너지 자립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양청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 여부와 선원 임금 체불 실태를 오는 18일까지 집중 점검합니다. 해수청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현재 진행 중인 영일만항 북방파제 공사 등 15개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선원 임금체불 취약업체 6곳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14일까지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과 공연장, 판매시설 18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전기 가스 안전 전문기관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관련 설비 관리 실태와 시설 운영 기준 준수 여부, 추석 연휴 비상체계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와 포항테크노파크는 오늘 포항상공회의소에서 경북도 농업기술원 창업교육과정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선 창업 초기 지식재산권 확보와 경연 전략 등을 소개했고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아이템에 대한 브랜드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컨설팅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